자, EBS 수능 특강 화법과장문 적용학습 일간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니까 지문을 좀 한번 볼게요. 지문에서 보면 학생의 발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특징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일단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발표가 지금 이렇게 잡히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발표, 그죠? 첫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들이 보면 35번부터 35번 이후부터 발표가 대부분 출제가 됐어요. 대부분 출제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뭐 강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연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발표가 역대 수능에서 한두 번 빼고는 대부분 발표로 출제가 됐어요. 모의고사에서는 강연이라든가 연설이 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발표가 압도적으로 한두 번 빼고는 다 발표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잘 익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발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죠? 발표는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객관적인 내용이 뭐다? 바로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어떤 주관적인 의견보다 정보 전달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실전에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해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정중과의 상호작용이 몹시 중요하다. 즉, 이 청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출제 포인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청중을 감안을 해서 첫 번째 발표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발표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청중의 특성은 뭐가 있느냐? 이 청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어떤 흥미 등등을 참고해서 발표할 내용을 정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발표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점. 그래서 청중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은 바로 몇 번 문제입니까? 세 번째 문제. 35, 36, 37번 문제에 해당이 되죠. 37번 문제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발표라고 하는 것은요. 발표라고 하는 것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 구성은 일단 첫 번째, 말하기 전략이죠. 말하기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발표 전략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봅니다.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이 발표는 이 한 가지 패턴을 익혀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의 특징, 주로 이것으로 출제된다라고 하는데, 또는 발표 전략으로 바꿔서 장르적인 특징을 좀 묻는 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구성을 좀 잘 익혀둬야 돼요. 문제 구성, 지문은 변할 수 있지만 문제 구성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익혀두면 수능 때까지 그냥 쭉 갑니다. 내신도 요 특징에 입각해서 낼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료 활용입니다. 보기가 주어져서 자료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출제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중의 이해겠죠. 청중의 이해라든가 또는 어떤 의문사항을 나타내는 건데, 바로 청중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해놓고 차차 다른 발표 제재가 나올 때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국가 지정번호라고 하는 좀 생소한,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자, 들여쓰기 본에다가 번호를 매기고 이 한 작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몇 개 달라고, 또 지도도 있네요. 그래서
단락이 하나, 둘, 네, 3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좀 지도가 있네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독해 지문하고 좀 약간 다르게 자 인사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국가 지점 번호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해서 국가 지점 번호 요거 네모칸 쳐놓고 별표 칠까요? 이게 발표를 할 발표 화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발표 화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심 화제라고 얘기하죠. 독서 지문에서는. 자, 여러분은 국가 지점 번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있으신가요? 여기 또 체크 들어가죠. 있으신가요? 에서 질문 형식이 있죠. 네, 질문 형식을 통해서 지금 네,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 있네요. 여기에다 할까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처음에 네,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 글자에다 좀 썼죠. 다음 두 번째, 청중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패턴이에요. 다른 발표 지문도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중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또 별표 들어가야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함. 이 발표, 이제 다음번 진행할 때 얘기할 건데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발표의 어떤 내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청중의 관심도에 따라서 많이 얘기할 걸 좀 줄여준다든가 이런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청중의 어떤 반응을 좀 살펴보는 건데 청중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청중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요. 국가 지점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국가 지점 번호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배경 지식 없음. 칸이 부족해서 여기에다 좀 썼습니다. 본문에다가. 빈칸에다 쓰셔야 돼요. 아직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는 부분이 있죠. 안네요. 그럼 혹시 산악, 해안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나요? 해서 여기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좀 지워도 되나요? 네, 좀 지워서. 자, 청중의 반응을 살펴 체크한 포인트는 놔둬놓을게요. 자, 해서 그럼 혹시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죠. 그럼 혹시 산악, 해안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나요? 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 앞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좀 지워서 네, 체크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부터 체크를 하는데 화제를 갑자기 좀 약간 조절한 것 같죠?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고려해서 청중의 반응을 고려해서 이야기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익숙한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세 번째가 하나, 둘, 셋이죠? 네, 네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혹시 여기는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다시 한번 반응을 살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익숙한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제시하는 거예요. 조절한 거죠. 네, 조절한 거예요. 청중에 대해서. 그래서 또다시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 앞부분에 있었는데 앞부분에서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다섯 번째는 청중과 상호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뉴스를 본 경험은 있으시군요. 라고 해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청중이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청중의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청중의 경험 있음을 암시하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 경험은 있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좀 들어갈까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까요? 자, 정확히 알릴 수 있을까요? 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까요? 또 질문 형식이죠? 내용보다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네, 질문 형식으로 여섯 번째죠? 질문 형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청중의 반응과 관심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말하기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 지점 번호입니다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거에서 문답법이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일곱 번째는 자문자답. 그죠? 네, 자문자답 또는 문답법의 말하기 특징도 사용하고 있어요. 즉,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말하기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야 돼요. 자, 국가 지점 번호는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에서 신속한 구조죠. 그래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가 바로 국가 지점 번호의 목적입니다. 네, 해서 국가 지점 번호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속한 구조,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10m 곱하기 10m의 격제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다. 해서 국토 및 이와 해양을 국토하고 국토죠. 해양을 10m 곱하기 10m의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가 바로 국가 지점 번호죠. 국가 지점 번호는 10평방미터죠. 10평방미터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번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여한 번호 요거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문자 2개와 숫자 8개라고 되어 있네요. 조합하여 표기에서 표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는 문자 2개와 숫자 8개를 조합하여 표기해서 요거 표기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정보예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죠.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체크했지만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하는 부분은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 또는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8번째 준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청중과의 어떤 상호작용은요,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2개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일까요? 네. 그래서 그림을 제시하며 해서 그림 시청각 자료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9번째죠. 시각 자료인가요?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청중의 이해를
묻고 있는 거지요. 국가 지점 번호의 표기는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요거는 체크해내야 되겠죠.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 1번으로 들어갈까요? 표기 방식이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m 단위를 구분하여 네 자리의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리의 숫자 요거를 2번으로 합시다. 요거는 10m 단위죠. 10m 단위로 100km 단위는 문자 해서 100km 문자, 그 다음에 10m 단위는 네 자리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표기 방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지점 표기 방식이죠. 예, 표기 방식을 여기에서 요렇게 표기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표기 방식 1이고요. 여기가 표기 방식 1, 여기가 표기 방식 2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뽑아서 네, 표기 방식 2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의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지도에 표시된 곳은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등산로의 한 지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라산의 국립공원에 있는, 여기죠.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등산로의 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죠. 예, 막연하게 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주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네,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206.52km, 예, 구체적인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보는데, 거기서 보면, 네, 189쪽에서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들이죠. 다시 한번 제1, 요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 여기까지예요.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들이에요. 네, 숫자들 여기까지. 자, 됐나요? 자, 앞에서 보니까 나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한라산 지점으로 해서 다 요게 있죠. 그 다음에 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좀 연결을 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숫자들을 바탕으로, 예, 그림처럼 0652, 8966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죠. 요거 제일 앞자리 숫자를 제외한 네, 숫자들을 쓰는 이유는, 자, 요거는 100km 단위죠. 그래서 100km 단위는 뭘로 표시를 했나요? 100km 단위는 이미 다 나라는 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 나의 문자로 표시를 했어요. 문자로 표시를 했다는 점. 따라서 이곳의 국가 지점의 번호는, 자, 다나, 이게 나온 거죠. 다나 0652 8966이라고 할 수 있지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네요. 여기에서. 해서 한라산에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점 번호에 관련된 표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마무리했고요. 다음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문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저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저기를 복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이렇게 적용됐구나, 빠르게 정리만 해도 되는데,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실제에서 이것을 이런 정보로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말하기 특징을 물어볼 것이냐, 말하기 특징이라든가 발표 전략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네,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을 제시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림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좀 다 또 한번 클리어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좀 한 번 더 지워서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 단락은. 자, 마지막 단락.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국토 전체에, 다시 한번 여기는 국토 전체의 지점을 번호로 표기한 겁니다. 요 그림은 국토 전체의 국가 지점 번호죠. 표기인데 요거 좀 더 수정해서 국가 지점 번호를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그림, 요거죠. 요거는 한라산 국립공원이죠. 요거 예시는 옆에다 쓸까요? 요거는 요렇게 한라산 국립공원이죠. 네, 국립공원에 산책로가 있을 거예요. 한라산 국립공원에 등산로 중에서, 네, 등산로 한 지점이죠. 한 지점을 네, 국가 지점 번호로 표현한 겁니다. 국가 지점 번호로 표기한 거예요. 이거 좀 길다. 지도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국토 전체는 100km 다니니까 국토 전체는 문자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100km 단위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100km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걸로 문자로 표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10m 단위로, 자, 등산로의 한 지점이죠. 요거는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10m 단위로 10제곱미터 단위죠. 10제곱미터 단위로 숫자, 4자리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다. 요거 기억하면 되죠.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앞에 설명한 거,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해 지도로. 그 다음에 자, 다음은 한라산에 하는 부분이죠. 네, 요걸 보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앞에서 본 것처럼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거죠. 청중의 이해를 목적으로 해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지점번호의 안내판이죠. 자, 그래서 한라산에 있는 국가지점번호의 안내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청중의 요거죠. 요 부분은 청중의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청중의 관심이 높아질 거고, 두 번째는 요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알기 쉽게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요 정도만 써놓을게요. 그래서 안내판을 제시한 겁니다. 이 안내판의 제시 목적이 바로 저거다. 여기 안내판을 보시면 얘기를 하고 있죠. 긴급 전화번호죠. 그래서 추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긴급 전화번호와 외국인들 위해 문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로마자 표기예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 요거 1번, 요거 2번으로 할까요? 1번, 2번으로 해서 자, 요거는 추가 정보죠. 그래서 국가 지점 번호에 국가 지점 번호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점 번호 안내판의 네, 추가 정보죠. 네, 추가 정보 넘버 1이고요.
그래서 저게 좀 기니까 로마자 표기는 추가 정보, 추가 확인 정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추가 정보 넘버 2가 됩니다. 등산로 및 해안가 부분이에요.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74,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네, 74,000개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설치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 국가 지점번의 설치 위치와 플러스 뭡니까? 설치 위치와 그 개수가 네, 개수가 나타나고 있다. 아, 이런 정보들이 추가 정보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 지점번호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질문 형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질문 형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말하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국가 지점 번호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확인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그래서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죠.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되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 서비스죠. 네, 1번, 2번 해서 쉽게라는 거죠. 쉽게 요거예요. 요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지도 서비스 이용하면 됩니다.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점 번호를 주소 정보 누리집에서 여기 있구나. 주소 정보 누리집이죠. 그래서 주소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구조 기관 네, 여기서 끊겼네요. 네, 기관 네, 페이지가 좀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주소 정보 누리집 네,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 첫 번째가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지도인데 이것들이 다 어디입니까? 결국 이거네요. 얘가 최종적인 거고 얘도 이렇게 와야 돼요. 주소 정보 누리집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가 합쳐진 것이 바로 주소 정보 누리집이다 해서 쉽게 찾는 방법이지요. 네, 쉽게 찾는 방법. 다시 한번 국가 지점번호를 찾는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여 자,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신고할 수 찾아서 네, 신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찾아서 신고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또 지워서 네, 여기도 또 지워서 사진을 가리키며 시청각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사진을 가리키며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뭡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